요? 내가 본 총리 중에 최악이에요. 화이트리스트. 말이 참 이뻐요. 무역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무역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소미아.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을 때 아베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때 아베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기 싫다. 아베는 코발트 블루가 잘 어울리더라. 평생 코발트 블루 입고 적자 인생 사세요. 페페TV. 일본은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위풍당당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점점 한계에 부딪혔는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씨, 무슨 4개월도 못 버텨요. 자존심도 없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어휴, 보는 내가 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주 그냥. 오늘은 자신감 있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언했던 일본이 은근슬쩍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오는 현상에 대해 세 가지 분야에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의 삼성이 5G 장비로 도쿄올림픽에서 2조 3,005억 원의 일본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본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와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 5G망의 장비 공급을 시작했고 에릭슨과 노키아는 지방 5G망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부터 53,626개국의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일본에선 KDDI 외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4개사가 5년간 기존 4G의 5G 전환 비용까지 합쳐 3조엔 약 32조 5,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삼성의 일본 5G 장비 공급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BIS는 세계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 달러, 약 45조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출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장비와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데다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일본은 삼성전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삼성전자의 5G 장비 일본 진출 성공은 세계 5G 시장에서 최강자로 꼽히는 중국 화웨이와 맞설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3일 새해 첫 사업장 방문지로 경기도 수원의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도전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기준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에 불과해 화웨이의 31%나 에릭슨의 29.2%, 노키아의 23.3% 등과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세계 6위, 7위권에 머물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에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선언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준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짝 속도를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장비 외에 5G 칩셋, 5G 스마트폰 등 5G 관련 일련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점도 짧은 시간 안에 화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결정적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을 기획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6월 시장조사 업체 델로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28%와 스웨덴 에릭슨의 27%, 핀란드 노키아의 8%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린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그만큼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초부터 일본을 오가며 NTT 도코모의 가즈히로 요시자와 대표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을 만나 일본 5G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럭비 월드컵 2019의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달 20일엔 일본의 도쿄 조우시 스테디움 스카이박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이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언론조차 이 부회장의 참석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럭비 월드컵부터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장비와 단말기를 공급한 삼성전자에 대한 일본 측의 감사의 표시였다는 후문입니다. 아베까지 나서서 삼성 측에 감사의 인사를 표한 건 그만큼 일본은 삼성 없이는 5G 개통이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을 발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도 엿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5G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 시티 네옴을 조성 중입니다. 5G는 기존 4G보다 270배에서 100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5G 상용화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삼성이 일본 진출에 성공했지만 화웨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화웨이 측도 올 상반기 한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5G 상용화에 나섰다며 이 중 3분의 2가 화웨이의 도움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맺은 해외 5G 구축 계약만 50건이고 해외로 선적한 기지국 장비만 15만 대라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만심에 쩔어 허세 부리다 몰락한 소니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일본에 5G 장비를 수출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삼성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말로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지 수출할 거 은근슬쩍 다 하면서 일본은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8월 에칭가스 수입 허가를 한 차례 받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수입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업체는 일본의 쇼와덴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일본이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각각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출 허가 2건이 추가돼 총 7건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주로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에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류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데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불산에게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어떡합니까? 그나마 수입해오던 불화수소도 필요 없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일본 거 필요 없답니다. 드디어 페페TV의 계획대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자본재에서도 노재팬 현상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카보라수소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달 초부터 국내 업체 제품을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액체 제품 수출은 아직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럽고 치사한 나머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대신 국산 제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깎고 불순물을 없애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불화수소를 램테크놀로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2001년 10월 설립된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 국산 기업입니다.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한 불화수소 제품과 자체 생산본 등을 모아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 공급 가능한 물량은 연 7,000톤 수준으로 SK 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와 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말부터 액체 불화수소 생산을 에 글도 쓰고 했는데 그때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응뿐이었죠. 언론 보도 등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소녀상이 한국 반일 운동의 상징처럼 부각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전시 중단을 계기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본 내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이 소녀상을 전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전부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변화를 일으켰다. 틈을 만든 것인데 문화 교류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엄청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이해하고 환영해줄 수 있는 일본 국민들이 모인 곳에 이를 전시하면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가까운 미래에 아베 정권이 힘을 잃고 일본 사회를 휘감은 우경화, 혐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데 요시카타 연구원은 회의적이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사학 스캔들 아베 총리 부부가 연관된 비리 의혹 사건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틴 아베의 생존력. 전공투로 대표되는 1960년대 일본 학생운동의 실패 뒤 사회 전반에 번진 패배감과 시위에 대한 거부감에서 이유를 찾았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현재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두고 야당들조차 별다른 발언이 없어요. 적어도 반대한다는 이야기조차 거의 안 나오는데 이례적인 일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이 벌인 일에 대해 일단 반대하는 일이 정석인데 이번 경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반한 정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카타 연구원은 아베 정권 너무 더 나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당위를 직시하고 있었다.
지난달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결성 3개월차 신생 정치단체 레이와 신센구미가 중증장애를 지닌 의원 2명을 배출한 일은 그 당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새롭고도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지금 힘드시죠?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파괴하는 논리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자기 책임론이 판치게 된 일본 사회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치인은 없었어요. 야당도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국민들이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는 신생 레이와 신센구미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는 물론 레이와 신센구미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당신 책임이 아니다 등의 메시지가 다른 야당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다져갈 수 있는 바탕을 지녔다고 말했다. 레이와 신센구미 대표는 배우 출신 야마모토 타로입니다. 그는 동일본대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다가 TV에 못 나오게 됐고 정치에 입문했어요. 야마모토 타로는 18년 전쯤인가 전북 군산에서 제1교포를 다룬 영화도 찍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발언도 몇 차례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 가본 적 있는데 사람들이 친절했다고 호의적인 이야기를 했죠. 야마모토 타로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요시카타 연구원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한국에서 비판의 대상을 아베 정권과 우익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편향된 언론 보도 등으로 한국은 반일에 목숨 건 나라라는 인식이 퍼진 일본 사회에서는 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상식을 지닌 일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점에서 한국이 이제는 양심적 일본인보다는 상식적 일본인들과의 연대를 논의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강조했다. 30S